급변하는 사회만큼 급변하는 입시 제도, 그런 만큼 다양한 학습 방식이 존재합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어떻게 진로를 탐색하고 추구해 나가야 하는지 대원여고 이경만 교사 만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현직에 계신데요. 현직에서 느끼는 교육제도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의 교육제도가 굉장히 매년 그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올해도 이제 변화가 있었는데, 그거 변화가 많다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좀 특이한 거고, 또 아이러니컬하게, 각 학교마다, 대학마다 입시제도가 다 달라요. 그래가지고, 토탈 그걸 해보면 870가지의 입시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나라의 좀 이상한 현상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 선생님의 논문을 살펴보면 그 소득 불평등이 교육 불평등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어떤 면에서 좀 그렇다고 보십니까? 소득 불평등이 교육 불평등으로 이어진다는 말은 사실은 뭐 오래전부터 있었던 각 나라에 다 적용되는 말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그 오바마 대통령도 어떤 정상을 향해서 레이스 투 더 탑이라는 그런 어떤 제목하에 이런 그 불평등에 관한 그런 어떤 해결 방안을 정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선생님께서는 그 서울대 합격생들의 출신지를 분석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결과가 어땠습니까? 이제 소득 불평등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뭐 제일 우리가 원하는 게 서울대학교 아닙니까? 서울대학교의 합격자가 동일하지 않다는 거죠. 특히 이제 서울에서의 그 어떤 그 차이를 제가 좀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나타난 이제 차이가 뭐냐면, 강남구하고 금천구를 이제 비교해 보면 거의 20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서울대학교 합격자 수가. 이런 거 보면 소득 불평등이 결국 교육 불평등을 나타내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도 몇 번 왔지만 그 아이들의 영어 토론대회가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국제적인 이슈를 통해서 영어를 하면서 풀어내더라고요. 그 부분은 선생님께서 도입한 방식입니까? 어떻습니까? 아이들에게 정확한 영어도 중요하지만 그 영어를 통해서, 영어라는 도구를 통해서 새로운 학문을 바라보는 거죠. 고3 학생들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처음에 이제 영어로 우리가 원서를 한번 읽고자, 그래서 좀 잘 안 읽혀지더라도 그 원서를 읽게 했어요. 그러고는 한번 써보자. 그 이제 영어로 써보자. 그래서 영어로 써서 영어 에세이를 쓰면 제가 이제 커렉션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성적이 조금 나아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꾸 영어를 바라보고 영어를 통해서 다른 학문을 보게 하는 거죠. 네, 학부모가 가장 관심을 가지는 영역이 바로 수능 영역입니다. 수능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만족하십니까? 수능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괴물입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이 수능이 이제 쉽게 출제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오히려 재학생이 유리해야 되는데, 재수생이 유리해요. 이상하죠? 그 다음 또 하나, 이 수능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학력의 저하가 나타나. 특히, 수능이 EBS 교재가 70%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은 뭐 교사들의 입장에서 보면 참 그 아이들에게 그 수능을 끝까지 가르쳐야 된다면 또 그 나와 있는 그 어떤 창의력이나 어떤 새로운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거 애들에게 가르친다는 것이 정말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수능은 한마디로 저는 괴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럼 수능이 어떻게 좀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수능은 지금 이제 올해도 그 수능에 대한 시험 문제에 대해서 1년 유예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절대평가로 가야 되는데, 제가 보는 이제 대안은 어차피 창의성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려면 학생부에 대한 그 종합 학종이라 그러죠. 그거를 강화하고 더 잘 규제하고 잘 선도하고 또 그거에 대한 모습이나 이런 그 방법을 각 학교마다 교류하고 또 선생님들이 또 좀 발전하고 이러한 체제로 나가는 것이 앞으로의 방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자타공인 그 외국 대학 전문 입시 선생님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제자 중에 상당수도 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요즘 외국 대학 어떻게 들어가면 될까요? 근데? 먼저 이 과찬의 말씀을 제가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외고에서 이제 국제부장도 하고 이제 오랫동안 외고에서 학생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외국 대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미국 대학에 대해서의 큰 입시의 특징은 일단 SAT가 우리의 수능과 비슷한데 사실은 좀 다르죠. 왜냐하면 미국 고등학교에서는 SAT 강의를 하지 않습니다. SAT는 자기가 공부하는 거예요. 또 강의를 하는 것이 아마 알려지면 그 학교에 대한 어떤 그레이드를 확 낮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강의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하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미국에 좀 변화가 있는 것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이제 텍사스 주에서는 그 내신 10% 학생들이 그 국공립대학을 지원하면 합격을 시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현상은 뭐냐면 공평성, 아이들에게 뭐 어떤 다른 스펙을 많이 받은 아이에게 어드밴티지를 주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사실은 약간 혁신적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이제 뭐 시립대학이나 뭐 이런 데서 반값 등록금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도 그런 거와 잘 맞고 우리나라에도 국립대학은 그런 제도를 빨리 받아들이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기도 하고 개인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학생들에게 어떤 선생님으로 남고 싶으십니까? 예. 제가 선생을 이제 한 30년 이제 이상 하는데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처음에는 뭐 인기 있는 선생이 되고 싶기도 했고 뭐 잘 가르치는 선생님 되고 싶기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선생은 계속 발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과거에 나의 선생했던 모습들이 좀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렇고 그래도 틈틈이 이제 공부는 좀 계속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제가 선생하는 반 정도는 또 계속 대학원을 다녔던 것 같아요. 뭔가 공부하고 새로운 어떤 전공을 또 다시 이제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러한 그 공부했던 것이 학생들 지금 가르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또 결국 나의 발전은 곧 학생들의 발전이다.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뭔가 이렇게 봤더니 저는 감사하다는 말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해야 하는 학생들이 되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기자가 만난 사람들 조성엽이었습니다.